안녕하세요. 요즘 졸업식 시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 앞에서 만나는 아이들, 어딘가 뭔가 다르고 설레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당신의 졸업식은 어땠나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나라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그 시절. 요즘 아이들의 졸업식과는 완전히 달랐던 그곳, 그 시절로 함께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겪었을 그 추억들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입학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1961년 봄 서울. 새로 지은 국민학교 교문 앞에는 엄마 손을 붙잡은 작은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새 옷을 입었나요? 아니면 언니 오빠가 입던 옷을 물려받았나요? 책가방은요? 예쁜 빨간색 가방을 들었나요? 아니면 험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가방이었나요? 당신의 엄마는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 아이는 꼭 달라져야 한다. 엄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국민학교 입학이란 게 단순한 학교 가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이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을 거예요. 입학식 날 운동장에 모인 1학년 학생만 1,500명이 넘었으니까요. 1,500명.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숫자죠. 요즘 초등학교 한 학년이 300명 정도라고 하면 우리 때는 그것의 5배였어요. 운동장에는 검정 머리가 소복이 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떼가 몰려다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엄마들이 목을 길게 빼고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검정 머리에 검정 바지, 흰 셔츠. 모두가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에만 우리 아이는 보였어요. 그건 엄마의 기적이었죠. 교실 속 풍경. 자, 이제 교실로 들어가 볼까요? 복도는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선생님이 조용히 해 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거든요. 당신의 반은 몇 명이었나요? 80명? 90명? 혹은 100명이 넘었나요? 그렇다면요, 이런 풍경이 펼쳐졌을 거예요. 책상이 있는데 한 책상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옆 친구의 팔꿈치가 당신의 팔꿈치와 닿을 정도로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써요. 하지만 당신은 안 보여요. 앞자리 아이들도 칠판 바로 앞 아이가 가려서 힘들어했어요. 당신은요? 당신 앞에도 3, 4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칠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개를 쭉 들어야 했어요. 마치 목을 길게 빼는 기린처럼요. 혹은 옆 친구의 어깨를 밀쳐내고 보려고 애쓰거나요. 좀 비켜. 나도 봐야 돼. 아, 미안해. 근데 나도 안 보여. 이런 말들이 교실 구석구석에서 나왔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실을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로가 없어요. 책상과 책상 사이에는 겨우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친구들의 책상 위를 밟고 또 밟으며 화장실로 나갔어요. 잠깐. 나 지나가도 되지? 응. 빨리 가. 당신의 운동화가 친구의 책상 위에 올라가요. 미안한 표정으로 고마워라고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게 그 시절의 일상이었어요. 운동장의 풍경. 운동회 날을 기억하시나요? 봄이면 운동회가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운동장도 정말 문제였어요. 신정국민학교 같은 경우 무려 7,900명의 학생이 딱 2,000평의 운동장을 써야 했어요. 학생 한 명당 얼마나 되는 공간인지 계산해 본 적 있나요? 0.2평이에요. 30cm 곱하기 30cm 정도.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넓이죠. 그래서 사부제 수업을 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사부제. 똑같은 교실에서 4번을 나누어 수업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오후 2시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엄마는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요. 첫째가 6시에 학교를 가니까 그 다음은 8시, 12시, 2시. 이렇게 4번을 밥을 지어야 했어요. 아빠는 일을 나가고 엄마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밥을 했어요. 우리 반은 천막 교실이야.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했나요? 혹은 들었나요? 천막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교실로 쓰는 반도 있었어요.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워서 아이들이 땀을 뚝뚝 흘리며 공부했어요. 겨울이면 바람이 콱콱 들어와서 떨면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학교는요. 가난하지만 꿈은 컸던 시절. 월급을 못 냈어.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땠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나요? 그 시절 월급이라는 건 학교에 매달 내야 하는 학비를 말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비 정도? 아니, 그것보다도 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못 내면 학교를 못 가기도 했거든요. 당신의 엄마는 이걸 위해 뭘 했을까요? 남의 집에서 빨래를 했을지도 몰라요. 밥을 지어 팔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밤새 남의 집 담을 칠했을지도 몰라요. 모두 다 당신의 월급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못 냈다면 당신은 학교에 숨어 다녔어요.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친구들에게 묻지 말라고 시선으로 말했어요. 내 집은 가난해. 그런데 뭐라고 할 거야?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는지 아나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학용품을 사줬어요. 심지어 도시락도요.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사흘 동안 월급을 못 낸 학생에게 선생님이 도시락을 사줬습니다. 따뜻한 기사였어요. 그게 그 시절의 교육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시골 아이들의 등교길. 당신이 만약 시골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까지 3시간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3시간이에요. 당신의 손에 들린 건 신발이 아니라 엄마가 짜서 만든 버선이었어요. 혹은 맨발일 수도 있었어요. 신발이 없었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그래도 가야지. 선생님께서 결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비가 와도 가요. 눈이 와도 가요. 산길을 헤매며 가요. 때론 길을 잃기도 했어요. 30분을 더 걸어가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나요? 당신의 도시락은 뭐였나요? 보리밥에 소금이었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밭에서 딴 고추를 말려서 고추장을 만들어 주셨나요? 도시락을 펼치면 옆 친구들이 우와, 맛있겠다고 했어요. 비록 그건 당신에게는 매일 먹는 밥이었지만 도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래서 나눠 먹기도 했어요. 너 이것도 먹어. 엄마가 많이 싸줬어. 자연스럽게요.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가난한지를 따지지 않으면서요. 78년 여름은 특별히 더웠대요. 한 아이가 4km를 걸어 학교에 갔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아이는 쓰러졌어요. 열중증이었어요. 쓰러져. 다른 아이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보건실로 옮겨졌어요. 그 정도로 필사적이었어요. 학교를 가려는 열정이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입학식에 1,500명이 넘던 1학년. 그럼 6학년 졸업식에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반에서요. 1학년 때는 있던 친구들이 2학년이 되니까 없어요.
3학년이 되니까 또 누군가가 없어요. 4, 5, 6학년. 계속 줄어들어요. 그 아이가 다니지 않네. 학교 그만뒀대. 엄마가 일을 하니까 동생들을 봐줘야 한대. 그런 말을 자주 듣지 않았나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그랬어요. 언니, 넌 계속 다녀. 난 계속 할 거야. 하지만 그 언니도 다음 해에는 학교에 안 나와요. 집안일이 늘어났거든요. 오빠, 넌 뭐 해? 난 아빠를 도와줘야 해. 건설판에 나가야 하니까. 오빠가 번 돈이 당신의 월급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요. 선생님과의 인연. 당신의 국민학교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생생한 그 선생님 말이에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꾼 그 사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약속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봐줄 거야. 나는 너희가 꿈을 가지도록 도와줄 거야. 그런 약속 말이에요.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월급이 적어도 집에 고민이 있어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이 아이는 잘 읽지 못하네. 따로 봐줘야겠다. 이 아이는 수학을 어려워하네.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선생님의 눈빛은요, 정말 다르게 빛났어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훈육이 아니라 정말 때렸어요. 손바닥, 종아리, 궁둥이.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게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요, 그 맞음도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넌 나중에 망한다. 내가 너를 바꿔놓겠다. 그 말과 함께 때려졌던 그 아픔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었어요. 운동회와 학예회. 당신이 가장 기다렸던 날은 뭐였나요? 운동회, 학예회. 운동회 날이면요, 학교는 전쟁터가 돼요. 우리 반이 우승하면 선생님이 우리 모두한테 상을 줘. 이 말 하나로 아이들은 죽을 맞게 뛰어요. 줄넘기에서, 달리기에서, 이어달리기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정말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우리 반의 자존심이었어요. 엄마들도 응원했어요.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넌 할 수 있어. 목이 쉬어도 계속 외쳤어요. 아빠도 왔어요. 일을 빠져나가서라도 왔어요. 우리 아이 봤냐고? 응, 봤어. 잘했어. 그건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난을 이기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학예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 전체가 연극을 했어요. 춤을 췄어요. 노래를 했어요. 의상? 그건 엄마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헌천으로, 물감으로, 손으로 만드는 의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손이 닿았거든요. 친구들과의 우정. 당신의 국민학교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오래되었을 텐데도 어떤 친구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죠? 그 친구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모두 생생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건요, 당신이 정말 함께했기 때문일 거예요. 좁은 교실에서요. 책상 위를 밟고 다니면서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누며요. 운동회에서 손을 잡으며요. 정말 진심으로 함께했거든요. 너 뭐 했어? 나는. 내 집은 아빠가 아프셔서. 비밀도 나눴어요. 당신의 가장 깊은 고민도, 가장 큰 기쁨도 친구한테만 말했어요. 친구는 그 말을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줬어요.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가져간 날도 있었어요. 오늘 뭐 안 가져왔어? 엄마가 바빠서. 여기 받아. 엄마가 많이 싸줬어. 그렇게 자연스럽게요.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를 따지지 않으면서요. 우리는 그냥 같은 반 친구였어요. 책가방 이야기. 당신의 책가방은 뭐였나요? 예쁜 빨간 가방? 아니면 파란 가방? 혹은 종이박스였나요? 그 시절 책가방은요, 정말 종류가 많았어요. 시판되는 가방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고, 엄마가 천으로 만들어준 가방을 맨 아이들도 있었고, 헌박스를 개조해서 만든 가방을 맨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걸 비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두 같은 꿈이 들어있었거든요. 내 책가방은 정말 좋아. 박스 가방이었어도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셨잖아. 그게 그 시절의 아이들이었어요. 학용품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필? 2개를 나눠 쓰기도 했어요. 너 연필 뭐 했어? 나 필통에 뭐 없어. 여기 있어. 내가 반으로 깎아서 해줄게. 그래서 한 자루의 연필을 둘이 썼어요. 지우개? 구석을 떼어내서 썼어요. 이 부분이 내 거야. 그렇게 나눴어요. 모정의 백길. 혹시 영화 본 적 있나요? 모정의 백길이라는 영화 말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시절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섬에 사는 엄마가 있었어요.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섬과 육지의 거리가 8km였어요. 매일 다니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뱃사공에게 부탁했어요. 제 딸을 매일 태워주실 수 있나요? 뱃사공은 그 엄마의 딸을 위해 매일 뱃길을 나섰어요. 비가 오는 날도요. 파도가 높은 날도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위험한데요. 괜찮아. 우리 딸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 뱃사공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의 눈빛은요, 정말 반짝였어요. 내 딸은 꼭 공부를 잘해야 해. 이 가난한 섬을 벗어나야 해. 그 결심 때문에요. 매일 파도를 헤치며 아이를 태웠어요. 그 뱃길 위에는요, 엄마의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어요. 졸업식 날.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당신은 6학년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키도 커 있었고 목소리도 굵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졸업식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졸업장을 받을 때 당신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1학년 때는 이 종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엄마는 이걸 보면 기뻐할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나요? 교실을 정리하는 날이 있었어요. 6년을 함께했던 그 교실을 말이에요. 책상에는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 있었어요. 아무개야 사랑해. 이 반장. 6학년 3반 파이팅. 아이들이 손으로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못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요. 그건 우리의 흔적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자, 다음에 올 1학년들이 이 교실을 쓸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선생님도 슬픈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슬픈 얼굴로 지웠어요. 내가 어른이 되다. 당신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당신은 뭐가 되고 싶었나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 아니면 그냥 잘 살고 싶었나요? 어디든 간 당신은 학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갔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를 갔어요. 꼬박꼬박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이상의 학교는 없었어요. 하지만요. 모두가 국민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요.
그게 뭐였을까요? 수학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글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요. 우린 함께일 수 있다. 어려워도 견딜 수 있다.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였어요. 그때 우리는 행복했나?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가난했는데요. 배고팠는데요. 불편했는데요. 그래도 말이에요.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이 편한데 왜 자꾸 그때가 생각날까? 그건요, 돈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때의 우리 반에는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아마도 함께라는 느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같은 처지고 같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 느낌 말이에요. 지금 당신은요, 혼자예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SNS에 올렸다가 좋아요를 기다리면서요.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에 옆 친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누면서요. 운동회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뛰면서요. 정말 함께였어요. 요즘 졸업식, 그리고 그때의 우리. 요즘이 졸업식 시즌이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혹시 요즘 아이들의 졸업식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화려해요. 좋은 학교, 좋은 기숙사, 좋은 선생님. 축하 무대도 있고 선물도 있고 부모님들도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찍으세요. 아이들도 하나하나가 특별해 보여요. 하지만요. 혹시 당신의 시절보다 더 행복해 보이나요? 아마도 아닐걸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에겐 당신이 가진 것들이 없거든요. 이 나라를 함께 짓는다는 느낌. 가난해도 함께라면 된다는 경험.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 당신의 국민학교 시절은요. 한국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 때였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달라야 해. 엄마의 그 말이 당신을 밀어붙였어요. 선생님의 그 눈빛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친구의 그 손이 당신을 붙잡았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아이의 졸업식을 보며 당신의 졸업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은 손자의 입학식을 보며 당신의 입학식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당신이 받았던 그 가르침들, 당신은 잘 전했나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 사람이다. 넌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요. 혹시 당신도 그 시절을 겪으셨나요? 그 좁고 답답한 교실에서 월급을 못 내서 괴로워하던 엄마를 봤나요? 선생님의 뜨거운 눈빛을 봤나요? 친구의 그 소중한 손을 잡아봤나요? 그렇다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그런 시절을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힘들다면요.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때의 당신, 그때의 친구들, 그때의 희망. 당신은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충분히 버티고 있어요. 그때의 우리가 그랬듯이요. 이 영상이 당신의 추억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교실처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비록 그게 60년 전이었어도요. 당신의 졸업식은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당신의 모든 오늘이 졸업이 되고
당신의 모든 내일이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국민학교가 가르쳐 준 것 아닐까 해요.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 일과였습니다.